짐이 많으면 그냥 다 버리면 되지. 굳이 이렇게 단계까지 나눠서 거창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리는 치우고 없앤다 라는 1차원적인 단어 해석을 넘어서서 정말 마지막까지 내 흔적들을 포기하지 않고 습관에 맞춰 고민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내입니다. 오늘은 나의 공간을 더욱 나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인테리어 방법 중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정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건 정리는 모든 인테리어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제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정리의 개념은 단순히 물건을 분류하는 것을 넘어 치열한 삶을 살아오며 쌓인 그동안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의 마음과 습관을 다시금 자리잡게 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의 공간을 내밀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가장 처음의 단계죠. 그러면서도 저렴하고 효과적인 인테리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수납 공간을 늘려서 숨기는 것 위주로 정리한다면 계속 늘어나는 집은 규칙 없이 쌓여나갈 것이고, 그러면 집이 정리되지 않은 취향으로 혼재될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내 취향을 찾아나가는 과정도 점점 어려워지니 결국에는 집이라는 공간이 싫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루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하는 곳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건 제가 정말로 바라지 않는 결과입니다. 또한 공간이 점점 더 작아지는 지금의 시대에서 작아도 예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이 정리라는 과정이 정말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홈스타일링하며 겪은 경험을 토대로 인테리어의 정리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이건 실제 컨설팅 사연자분이 정리를 어디서부터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과 함께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자취생들이 그렇듯 처음부터 짐이 얼마나 생길지를 예상하고 가구를 사서 배치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이 사진의 사연자분도 살면서 점점 짐이 늘어나셨을 거고, 공간이 부족하니 수납장을 조금씩 늘리셨을 거예요. 그러다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오늘의 집이나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예쁜 인테리어를 찾아보며 내 집에 적용을 해보려 해도 이런 공간들은 이미 취향 정돈을 마치고 나온 완성된 공간이기에 과정이 상상되지 않아 내 공간에 맞춰서 생각해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결론은 안 나고 찾다 보니 지치고, 그럼에도 일단 사야 하니 오픈형 수납장 데코 사진이 이뻐 보이기도 하고 저렴하기도 하니 일단 구매를 해서 수납을 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수납 공간 자체는 많을지언정 모든 것들이 보인 채로 수납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넣어도 예쁜 느낌은 받기 어려울 겁니다. 예쁜 인테리어를 하는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앞에서 제가 기피한다고 말했던 잘 안 보이게 숨기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가구를 폐쇄형으로 사라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제 대답은 일단 아닙니다. 처음부터 비싼 돈을 쓰는 건 추천하지 않으며, 만약 방금 전 같은 상황이라면 폐쇄형을 사더라도 다시 어지러질 겁니다. 그래서 가구를 사기 이전 제가 추천드리는 정리 단계를 통해 가지고 계신 물품들을 한번 다시 바라보며 나의 습관을 정리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리 방법은 물품의 카테고리와 여과하기, 공간적 정리로 총 3단계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짐이 많으면 그냥 다 버리면 되지. 굳이 이렇게 단계까지 나눠서 거창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리는 치우고 없앤다 라는 1차원적인 단어 해석을 넘어서서 정말 마지막까지 내 흔적들을 포기하지 않고 습관에 맞춰 고민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방법 설명 이전에 이 점 하나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정리를 하다가 이게 너무나도 체력과 정신이 많이 소모된다 싶으시면 억지로 더 정리하시기보단 잠시 쉬었다가 체력이 회복되면 다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내 삶을 찾아가는 인테리어에서 정리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체력과 정신이 정말 많이 소모됩니다. 익숙하지 않을 테니 중간중간 헤매는 부분도 많을 거고요. 그러니 가급적 여유롭게 천천히 하시길 바랍니다. 제 정리 방법은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정리가 오래 걸리는 대신 이후 내 공간에서 더욱 즐겁게 행복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은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 제시일 뿐이니 참고 정도로만 부탁드립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인 물품의 카테고리화부터 알려드릴게요. 물품의 카테고리화는 간단히 말하면 분류와도 같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용도, 기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지만 인테리어에서의 분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공간에서 사용하며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습관이라는 기준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물품 분류를 할 때 자신의 생활 습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주관적인 본인만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단계에서는 부피가 작은 것부터 정리를 시작합니다. 주로 작은 것들이 부피감이 가늠이 되지 않아서 새로운 물품을 구매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양을 잘 몰라 이미 여러 개 있는데 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중복을 피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카테고리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주관적인 카테고리는 이미 가지고 계신 취미들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죠. 손으로 사부작거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이 쓰는 메이킹 도구들이 카테고리가 되며, 다꾸나 필기 등을 좋아하신다면 지류나 스티커 크기에 따라 카테고리가 분류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취향에 맞춘 카테고리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도에 맞춰서 분류를 하면 각 아이템이 일상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인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더욱 세밀하게 재조정할 차례입니다. 이때부턴 이 물품들이 어느 공간에 들어갈지 대략적으로 상상하면서 정리하면 좋습니다. 사용 빈도의 기준은 모두 다르지만 저는 한 달 내 사용, 1에서 6개월 내 사용, 6개월 이상 사용 안 함 정도로 구분합니다. 먼저 한 달 내에 썼던 것들을 묶어줍니다. 이 카테고리에는 자주 쓰이는 화장품 및 생필품, 취미생활에서 사용하는 각종 도구나 재료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이것들은 카테고리를 최대한 세분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취미 과정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진행 단계별로 카테고리를 만들거나, 같은 종류인데 양이 너무 많으면 그 안에서 크기나 용도를 더 세분화해서 카테고리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1에서 6개월 내에 가끔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이 구간이 가장 애매하고 어려운 구간이기도 합니다. 계절에 따라 또는 기간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엄청 세분화하기보단 애매한 것들은 카테고리를 크게 잡아 먹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디자인과 사이즈의 실을 전부 실이라는 한 카테고리를 묶거나, 다양한 크기의 작업 및 수집물들을 특정 기간 내의 물품 등으로 크게 묶어서 분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들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여기까지 온 물품들은 전부 꺼내서 잘 진열해두고 잠시 집 밖을 나와서 1시간 정도 거리를 넣어보세요. 그 다음 집에 들어와서 이것들을 천천히 바라본 뒤 한 물품을 최대 5분 이상 바라보고 생각했음에도 도저히 설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친구는 아쉽지만 멀어져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3단계의 여과 과정을 거친 뒤 최종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외적 가치나 기간에 상관없이 특별한 사연이 있는 물품입니다. 선물을 받았다든지 어떠한 추억을 가지고 구매했다든지 등의 물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최대 3년을 보관한다고 생각한 뒤 정리해보세요. 다만 이 친구들은 카테고리화를 하지 않고 추억 박스라는 명칭하에 한 박스 안에 몰아넣습니다. 이 박스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의 총합이 180cm를 넘지 않는 게 좋으며 1개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많은 추억들이 있고 그 모든 추억은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빛나는 것들을 소유하며 내 자신을 더욱 풍요롭고 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한번 걸러진 물품들은 용도의 변경이 가능한 물품인지 생각해봅니다. 오래된 책이나 케이스 등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이 될 수 있습니다. 책 커버가 예뻐서 책 전체를 쓰거나, 책의 내용이나 이미지 중 예쁜 페이지만 찢어서 새로운 나만의 포스터를 만들 수 있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건 어떻게든 가능할 거야 라는 깊은 생각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바로 떠올라야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용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깊은 생각을 하면 설렘보단 미련이 남게 되거든요. 위 두 단계의 여과를 거치고도 남은 물품들에 대해선 아쉽지만 이제는 작별을 고할 차례입니다. 이 중에서도 설렘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 유상 혹은 무상으로 판매해보세요. 다만 이 방법이 에너지가 너무 과도하게 쓰일 것 같다면 과감히 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큰 쓰레기 봉투를 구매하여 그 안에 전부 다 넣어버리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아이템은 빼기 앱 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구청 대형 생활 폐기물 배출 신고를 검색하면 관련 홈페이지에서 신고 후 버릴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과 같은 일부 항목은 무료로 버릴 수 있기도 하며, 다른 생활 폐기물은 몇천 원 정도 지불로 버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조 배터리나 건전지와 같은 충전이 되는 물품, 전구나 형광 등은 절대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안되며 근처 주민센터에 마련된 해당 쓰레기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리를 진행하셨다면 부피가 작은 것들이 여러 묶음으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큰 가구류에 몰아서 수납하기보단 색과 크기가 규격화된 저렴하고 깔끔한 박스류를 여러 개 구매하셔서 이곳에 먼저 정리한 뒤 물품의 양을 대략적으로 가늠해보고 필요하다면 가구를 이후에 구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길고 긴 정리가 끝났다면 드디어 마지막으로 공간적 정리가 들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아까 앞에서 물품들을 분류하면서 어디에 놓을지 대략적으로 상상하면서 정리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 단계에서는 이 상상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꽤나 중요합니다. 어떠한 규칙 없이 단순히 수납한다면 새로 들어오는 물품을 아무 곳이나 놓을 수 있으니 여러 취향이 뒤섞이면서 모든 짐들은 길을 잃게 되겠죠. 결국 내 취향의 공간이라는 것을 점점 더 찾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공간적 정리는 이걸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동선을 만들며 사는지 또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 습관을 토대로 앞에서 분류한 물품들을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공간에 맞춰 수납해줍니다.
이것이 공간적 정리, 공간 조닝입니다. 이렇게 물품이 머무를 수 있는 위치를 정해준다면 이번에 정리한 물품 외에도 새롭게 들어오는 제품들이 더욱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어서 집약적으로 내 취향의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과정은 인테리어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단어인 공간 분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공간을 분리한다는 것에 대한 제 생각은 단순히 벽이나 가구를 사용해 수평적으로 물리적으로 쪼개는 것이 아닌 내 습관과 내 신체, 나의 활동 반경에 맞춰서 수직적 높이까지 활용해 공간마다 타이트하게 조닝을 설정해서 나만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 공간 분리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공간이 작다면 더더욱 이 공간 분리는 중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정리 과정까지 마무리하면 각 물품이 어느 공간에 잘 어울리는지, 어떤 가구가 어디에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정리 과정은 각 물건이 갖는 기능과 아름다움이 더욱 온전해지며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나를 더욱 빛내주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정리 방법이 완벽한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공간을 정리하고 더욱 예쁘게 꾸며나가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간이 진정한 휴식의 공간이자 포근한 행복을 느끼는 곳이 되기를 희망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따뜻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내였습니다.